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나라하고의 대외관계를 보면요. 이 송나라는 연운십육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거란에게 넘겨줬어요. 왜 넘겨줬냐면 송이 건국되기 전에 5대 십국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석경당이라는 후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석경당이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거란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연운 16주를 넘겨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연운 16주가 거란에게 넘어가는데 이 송나라가 이 연운 16주의 중요성을 알아버려가지고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계속 옥신각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에게 협공을 제안을 해요. 그런데 고려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남송 시절에 송이 이제 북송 시기, 남송 시기로 나눠지는데요. 금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수도가 함락이 되면서 남쪽으로 옮기면서 남송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때도 이제 정금가도를 요구를 하는데 고려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송나라하고는 교류가 축소가 됩니다. 거란과 이 관계를 보면요. 거란은 송을 치기 위해서 배후 세력이었던 고려를 제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만부교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거란 측에서 낙타를 보내와요. 이때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 동물을 주기도 했거든요. 낙타를 주는데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려는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구려를 이은 우리 민족인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기 때문에 고려는 거란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거란이 준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묶어놓고 굶어서 죽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동물학대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 낙타를 굶어 죽여요. 그럼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1차 침입은 소손영과 서희가 붙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외교 담판이죠. 서희는 무인이 아니었고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소순영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고 어, 원래 그 북쪽 지역은 우리 땅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소순영을. 그러면서 거란을 내쫓고 심지어 강동 6주까지 획득을 합니다. 싸우지 않고 말로만 이런 담판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교관에 가면 서희의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거란이 이 강동 6주를 빼앗기고 강동 6주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놔 하면서 이제 침입을 하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강동 6주를 자기가 준 거거든요. 그렇게 좀 다시 빼앗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고려에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요. 요것을 빌미로 다시 2차 침입을 하는데 이때 현종이 나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양규라는 문이 활약을 해서 거란을 내쫓고요. 3차 침입 때는 현종이 거란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동 6주도 돌려주겠다 해놓고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소배압이라는 장군을 내세워서 거란이 3차 침입을 해오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누구? 강감찬 장군이 흥화진 전투 그리고 기주대첩 이 두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활약을 하면서 거란을 내쫓고요. 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를 해서 북조에다가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고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부 박리제라는 그 지역 통치제도 있어요. 요거를 실시를 하고요. 이때 이제 요 거란이 세운 요거든요. 여기로부터 책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란이 약간 우위에 있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여진족이 조금씩 강성을 하면서 금나라도 세우고, 그리고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지역이 있어요. 만주 지역에 있던 그 민족인데요. 나중에 청나라를 세운 민족이기도 해요. 만주족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 여진족인데요. 이게 이제 고려하고 국경을 계속 이제 맞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윤관의 건의하에 별무반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당시에 원래 이군육이라고 고려시대에 군사제도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신설을 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기군을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동북구성을 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동북구성이 구성이 다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른대요. 그냥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근데 동북구성을 설치를 하는데 요거를 곧 다시 돌려주게 되기는 해요. 그리고 여진족이 세력이 강성해져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고려에다가 형제관계를 요구하는데 이때 그냥 받았어야 됐어요. 이걸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강해지고 나서 군신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군신보다는 형제관계가 더 나은 건데, 그쵸? 네,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고, 이때 이제 이자겸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대외관계가 안정이 돼야 자기가 권력을 잡기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군신관계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몽골과의 관계를 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몽골하고 만나게 된 거는 강동성 전투라는 전투에서 만나게 돼요. 직접적으로 둘이 싸운 건 아닌데 이제 이때 접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 몽골이 이때 처음 이제 고려를 만나고 나서 몽골이 고려에다가 충성을 요구를 하게 돼요. 충성해 이랬는데 고려가 좀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몽골에서 저고여라는 사신을 파견을 해요. 근데 이제 저고여가 국경 근처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몽골은 이거를 고려에서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빌미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뭐 1차부터 6차까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2차 때 강화도로 천도를 이때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최씨 정권 최우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왕은 고종이었고요. 처인부곡 성에서 김윤후라는 분이 활약을 해서 전투를 하셨고 그리고 3차 때는 이반성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요거는 다른 전투하고는 좀 다르게 관군이 활약을 했던 전투입니다. 이때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고 이래가지고 관군들이 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의병이라든지 승병이라든지 이런 사병들이 많이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반성 전투는 관군이 굉장히 활약을 한 전투로 좀 특이성이 있고요. 6차 때 가서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쿠빌라이를 지지를 해줍니다. 하면서 이제 세조구제를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삼별초는 원나라에 끝까지 대항을 해요. 그러면서 강화도, 진주,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삼별초는 일본에다가 서신을 발송을 해요. 일본에다가 같이 연합을 해서 몽골에 맞서야 된다 이런 서신을 발송을 하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반대의 내용을 일본에다가 서신을 보내요. 그 몽골에다가 충성을 하라는. 그래서 일본은 사실 반대의 내용이 같은 나라에서 오니까 혼란스러웠겠죠. 이런 서신을 이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시기에 이 원간섭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몽골이 원나라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고려를 또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간섭기라는 표현을 쓰냐면 아예 점령을 한 건 아니고 고려의 자치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고려라는 국가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간섭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간섭을 했냐. 부마국 체제로 바뀝니다. 부마가 뭐예요? 부마는 왕의 사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나라 황제의 사위로 들어가요. 그 왕들이. 그래서 원나라 황제의 딸하고 고려의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마국 체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칭호들도 격화가 돼요. 그러면서 원래 이성 육부제였는데 그 이성을 폐지하고 첨의부로 바뀌고요. 육부도 사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종이라고 칭했던 거 봐. 태조, 광종 이런 식으로 칭했던, 이게 시호라고 하는데 이걸 폐지를 시켜요. 그리고 그냥 왕으로만 불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 충렬왕, 충수왕, 그러면서 앞에 충자가 붙는 왕들 있죠. 이게 요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짐이라고 칭했던 거, 이거 황제만 칭할 수 있었거든요. 짐은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고로 바꾸게 하고요. 폐하라고 했던 걸 전하라고 바꾸게 합니다. 또 태자인데 세자로 바꾸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고려는 스스로 해동천하관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거든요. 요걸 그냥 다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황제의 칭호를 못하게. 그리고 공녀나 내시들을 데려갔고요. 그리고 공무를 바치게 했어요. 그리고 사신들이 왕래하는 비용 있죠. 사신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왕래하는 비용을 고려한테 다 내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 정동행성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이제 고려를 또 직접 지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간접 지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두를 설치를 해서 고려를 지배를 하였습니다. 이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고려에다 설치를 했다니까 군사 기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문소라는 그게 있었는데 정동행성에 속했던 하나의 또 그런 행정 조직이에요. 얘네가 그렇게 횡포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격파를 했던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대외관계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고려의 경제, 문화 이렇게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